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그 때에 알맞는 생명 살리기가 어떻게 적용되고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. 이 때에 알맞는 생명 살리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가, 그것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. 이 때에 알맞는 생명 살리기가 거창한 담론이 아닙니다. 물론 거창한 담론으로도 볼 수 있는 내용들도 있겠죠.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준다는 것은 거창한 문제가 아니에요. 그냥 일상적인 우리의 생활 영성으로 그런 인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란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때에 맞는 생명 살리기는 바로 우리가 우리 내면의 어떤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태도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일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다 포함되는 내용들이고 어떤 삶의 시간들이고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. 바로 그 자리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그 삶의 자리를 보여주는가, 거기에 때에 알맞는 생명 살리기의 모습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이런 모습은 그냥 나오는 모습이 아니에요, 사실은.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.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인식, 그 영적 인식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그 삶의 자리에 나타날 수 있도록 뭔가 우리의 그 인식의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는 게 뭘까요? 또 그런 물음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.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? 쉽지 않은 일입니까? 자, 보세요. 양심의 소리가 뭔가 뭐 철학적인 담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. 그냥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삶의 태도에서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보편 타단적인 그런 인식이 바로 양심의 소리로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. 다시 말씀드리면은 양심의 소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삶의 태도를 보이면 그것이 양심의 소리를 발견하는 내 삶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. 자,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또 삶의 태도는 뭘까요? 가만히 보세요. 우리가 어떤 선과 악에 대한 관점이 보통의 사람들이
보는 그 시각들이 있지 않습니까? 아, 이것은 옳은 것이야. 아, 저것은 틀린 것이야.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낼 수 있는 선한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. 그 선한 의지가 내면의 양심의 소리로 발견되어지는 것이고, 그런 내면의 양심의 소리가 우리를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도록, 그런 삶의 태도가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선한 의지의 작동이 바로 그것이 내면의 양심의 소리고 때에 알맞는 생명 살리기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. 지금 어떻습니까? 우리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될 그 경각심은 그 양극단에서 움직이는 그 뭔가 참 말하기도 참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무조건 우기는 사람들. 옳은 것도 틀리고 틀린 것도 옳다고 하는 사람들. 마치 똥을 된장이라 하고 된장을 똥이라고 하는 그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.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?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회 시스템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이 사회 인식의 징조라는 것입니다. 징조. 그런 조짐을 자주 등장시키다 보면은 사람들이, 정상적인 사람들이, 상식적인 사람들이 자꾸만 오염되고 거기에 마취되는 그런 중독 증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. 우리가 지금 양극단의 모습을 때에 알맞는 생명 살리기의 그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 중에 대다수 아닙니까? 꼬리가 몸통을 흔들듯이 그들의 어떤 강력한 그 어떤 행동들이 마치 전체 어떤 국민들의 여론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. 바로 그런 모습이 때에 알맞지 않는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을 일명 양심에 털이 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뭐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어느 날 보세요. 이 양심에 털이 난 사람들이 우리 사회 현상에서 많이 등장하는데, 이게 뭐 범죄자의 모습도 모습이지만은 또의 사회 지도자층에서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또 드러나고, 정치 사회적인 어떤 그 흐름 속에서 그런 양심에 털난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 자주 목격하다 보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이 거기에 뭔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이 또다시 그런 잘못된 그 행태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때에 알맞는 우리의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모습들이 점차 희미해져가는 그런 사회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. 특별히
이 공권력을 가진 국가 권력기관 이런 데서 벌이고 있는 범죄, 비리, 표리부동 그런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잘 알다시피 요즘 그 장윤기 사건이 그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살인 사건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막강한 국가 권력이 동원되어 있다는 그 분노가 있는 것이고 또 선관위에서 드러나는 그 부실 선거 관리 뿐만 아니라 그것도 문제가 큰데 그 안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, 선거 조작을 했다는 것. 이건 엄청난 이 국가 권력 기관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. 저는 좀 과격한 말로 선관위를 폭파시키고 그 어느 말쟁이가 말했듯이 선관위 조직을 재건축해야 된다. 전반적으로. 자, 그러기 위해서는 뭐 개헌이 필요하다는 그 현실이 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정쟁화시켜서 이걸 제대로 선관위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. 바로 그런 모습이 정치권의 때에 알맞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정치 행태라는 것입니다. 이 선관위 문제가 얘기가 나왔는데 그 선관위의 그 위원장 그분이 현재 대법관 아닙니까? 자, 그런 사람이 때에 알맞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. 해외 출장하는데 왜 세금으로 부부 동반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? 비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. 비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. 그 대법관이라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. 바로 이게 하나, 둘, 셋, 넷 쫙 모여서 조그만 샘물이 색강처럼 되어지고 큰 강물로 흘러가는 이 사회 인식이 되면은 결국은 뭡니까? 사회 시스템의 붕괴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회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그 인식을 제대로 올바로 해 나가는 그 때에 알맞는 삶의 태도를 갖추는 그런 모습들이 너와 나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, 이 세상을 살리는,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생활 영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런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. 정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이 사회 시스템의 어떤 흔들림을 정상적으로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리 평상적이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국민들이 이 국민이 때에 알맞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
삶의 태도로 그 생활 영성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줄 때 우리 미래 세대들도 그런 모습을 답습하고 이 사회 구조 시스템을 제대로 올바로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정리하면은 결국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삶의 태도를 생활 영성으로 때에 알맞는 그 인식을 가지고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우리의 그 인식을 삶의 태도로 보여줄 때 우리 모두가 생명 살리기에 함께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.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. 우리가 없는 세상도 없고 이 세상에는 우리가 없는 세상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어떻게 보면 인트라망처럼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.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. 그런 인식을 갖기를 바랍니다. 이 피서철이 이제 도래했는데 이 피서철의 그 피서제에서 드러나는 이 공중 질서, 바가지 요금 이런 것도 우리가 때에 알맞는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를 통해서 좀 고쳐질 수 있는 모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금년에는 어떻게 또 보도가 또 나올런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여러분 이 생명 살리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. 그냥 때에 알맞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우리 생활 영성으로 그냥 보여줄 수 있는 영적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그대로 실천이 되어진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. 한마디 더 하면 어제 9,440억 원이라는 막대한 그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그분이 그 막대한 돈을 그 재벌가의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이 아니라면 우리 사회에 이 지구촌의 생명 살리기를 위한 그런 일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 돈으로 사용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